경영을 잘한다는 것은 인풋과 아웃풋 사이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이제 교과서적으로 바꾸면 조금 분리해서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인풋의 관점에서 경영을 잘한다는 게 뭔지를 좀 판단하고 싶은 거고 아웃풋의 관점에서 경영을 잘한다는 게 뭔지를 좀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인풋의 관점에서 경영을 잘한다는 것이 뭔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가 효율성이라는 지표가 있는 거고요. 아웃풋의 관점에서 경영을 잘한다는 것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가 효과성이라는 지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이제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개념을 잡아드리긴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이해하셨는지를 확인할 목적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렇다면 경영을 잘한다는 것은 효율성을 높이는 걸까요? 효과성을 높이는 걸까요? 제 질문 패턴에 당하시면 안 됩니다. 효율성과 효과성 전부 다 높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영을 잘한다는 것은 인풋과 아웃풋 사이의 싸움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인풋과 아웃풋을 둘 다 고려해야 되는데 얘는 인풋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얘는 아웃풋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개념이 되니까 결국 경영을 잘한다는 것은 효율성도 높이고 효과성도 높이는 개념이 될 수밖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학적으로 효율성도 높여야 되고 효과성도 높여야 됨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와 얘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들을 한 가지씩 보시면 먼저 그런 이유들 때문에 효율성은 뭐라고 정의를 하게 될 거냐면 인풋의 관점이니까 자원의 활용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기업은 자원을 내부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은 조직 내부에서 평가되게 돼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자원을 활용하는 문제는요. 상대적으로 장기적 의사결정일까요? 단기적 의사결정일까요? 일반적으로 단기적 의사결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표현을 종종 쓰냐면 효율성은 조직의 단기적 생존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단기적 생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긴 하지만 그냥 단기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효율성이라면 이제 효과성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아웃풋의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걸 정의해야 되니까 말장난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기업은 제품을 만들 거고요. 만들어서 뭐 할까요? 팔겠죠? 그러면 팔아서는 뭘 할까요? 라고 여쭤보면 아마 입에서 대부분 어떤 얘기들을 맴돌아 하실 거냐면 이윤을 추구한다는 얘기를 맴돌아 하시겠죠. 그러면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윤을 추구해서는 뭘 할까요? 제가 오리엔테이션 말고요.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했을 때 처음에 경영학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자원의 최적 배분 의사결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윤을 추구해서 결국은 뭘 할 거냐면 기업의 목적을 달성할 거예요. 그래서 효과성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기업 또는 조직 목표에 달성 정도라고 정의하게 돼요. 그런데 이 조직 목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야마다 또는 학자마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긴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기업의 목표는 이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보겠지만 버나드라는 사람은요. 조직의 목적을 존속과 발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경영학의 발전 과정 가서 보겠지만 헨리 포드라는 사람은 기업의 목적은 고객에게 봉사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한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은 고객을 창조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한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마다 또는 분야마다 그 목표는 여러 가지로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다양한 정의들을 일반화시킬 때 경영학에서 쓰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뭐냐면 고객 만족이 되죠. 그래서 효과성을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고객 만족의 달성 정도라고도 정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효과성은 조직 목표의 달성 정도 또는 고객 만족의 달성 정도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랬을 때 지금 고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일단 고객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는 순간 뭐와 동의어라고 생각하실까요? 소비자와 동의어라고 생각하실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경영학적으로 고객과 소비자는 동의어가 아니에요. 동의어가 아니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은 소비자 이퀄 고객이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으시니까 지금은 그렇게 보시고요. 나중에 진도를 쭉 나가다 보면 제가 분명히 고객과 소비자의 개념을 구분시켜 드리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고객 이퀄 소비자라고 보셔도 상관없으시니까 그대로 가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고객 만족이 소비자라면 소비자는 기업의 내부에 있을까요? 외부에 있을까요? 외부에 있을 거니까 효과성은 조직 외부에서 평가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원을 활용하는 문제는 단기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조직의 목표를 추구하는 관점은 당연히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효과성은 조직의 장기적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게 바로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개념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그 자주 물어보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 가지를 얹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이 효율성과 효과성을 어떠한 관점으로도 접근할 수 있냐면 과정과 결과라는 관점으로도 접근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미 개념은 다 잡아드렸으니까 효율성이라는 것은 과정의 문제가 될까요? 결과의 문제가 될까요? 과정의 문제가 되고 효과성이 결과의 문제가 되겠죠. 그랬을 때 출제자는 얘는 과정의 문제고 얘는 결과의 문제야 라고 표현하지 않을 거고요. 그 과정과 결과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영문 표기 하나가 있고 그 영문 표기를 그냥 그대로 쓸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 놓으시는 건데 그랬을 때 과정을 의미하는 효율성은 어떠한 영문 표기를 이야기할 거냐면 do things right 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효율성을 표시할 거고요. 결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효과성은 그렇다면 어떠한 표현을 쓸 거냐면 do right thing 이라고 이야기하는 표현들을 가지고 얘기할 거고 이 둘이 효율성이냐 효과성이냐를 구별하는 거 물어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얘는 과정이기 때문에 do things right, 얘는 결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do right thing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결국 경영학적으로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 앞으로 이제 강의를 쭉 해 나가는 관점에서 조금 더 수월해지는 측면이 있냐면 기본적으로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해요. 근데 그 둘 다 중요하다라는 전제 하에서 상대적으로 어느 쪽이 조금 더 중요한지에 대한 것들은 경영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경영학은 기본적으로 둘 다 중요하다라는 전제 하에서 어느 쪽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냐면 결과 쪽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효율성과 효과성 또는 과정과 결과 둘 다 중요하다고요. 하지만 둘 다 중요하다는 전제 하에서는 효과성 또는 결과 쪽을 조금 더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이 경영학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된다는 사실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까지 말씀드리면 경영의 원리 자체에 대한 이야기들은 전부 다 된 거예요.